낡은 가디건을 입은 노인과 10살 손녀가 호텔 뷔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이 이 호텔의 운명을 바꿀 줄은. 똥냄새 난다며 손가락질을 받았고 직원들은 머리 위로 음식 쟁반을 그대로 쏟아부었다. 울부짖는 아이, 굴욕을 참는 할머니, 그 둘을 바라보며 웃던 사람들. 그날 호텔 로비에서 노인은 쫓겨났고 비 오는 거리에서 택시조차 잡히지 않았다. 단지 냄새가 난다는 이유 하나로 노인은 손녀와 함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게 된 건 노인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입니다. 손녀 민지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특별한 곳에서 축하해주고 싶었던 은옥은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민지의 손을 꼭 잡은 채 호텔 뷔페 입구에 섰습니다. 이마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는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기대감에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곧 케이크와 디저트가 가득한 테이블 앞에서 생일 노래도 불러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냄새 좀 나지 않아? 은옥의 귀에도 그 말이 똑똑히 들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민지에게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 이런 사람도 호텔에 오네.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옥의 미소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예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사처럼. 은옥은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예약 확인 문자를 보여주려 했지만 직원은 이미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다음에 방문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진열대를 멀어지게 바라보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왜 안 된대요? 그 작은 목소리에 은옥의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은옥은 민지의 손을 꼭 잡은 채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 호텔 서비스가 엉망이구나.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은옥은 마지막으로 호텔 로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달리 그 공간에 담긴 차가움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은옥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부당한 대우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작은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호텔 로비에서 나와 발레 파킹 데스크로 향하는 은옥과 민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은옥의 마음도 그만큼 어두워져 갔습니다. 호텔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이미 상처받은 마음인데 발렛 데스크 앞에 서서 주차권을 내밀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은옥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은옥입니다. 은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정확한 성함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말에 은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차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등록이 안 돼 있죠? 은옥이 다시 한번 주차권을 내밀었지만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주차하신 게 아닐까요? 직원의 말투에는 더 이상의 친절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옥은 민지와 함께 로비 소파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잠시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배가 고픈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은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의 생일인데 이렇게 서러운 꼴을 당하다니. 소파에 앉은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용객 외에는 로비에 장시간 머무실 수 없습니다. 노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은옥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노숙하는 게 아니라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민지가 용기를 내 보안 직원을 향해 물었습니다. 왜 우릴 계속 쫓아내요?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억울함이 은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안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이건 어른들 얘기야. 너희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지. 결국 은옥은 비가 오는데도 민지의 손을 잡고 호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 밖은 비가 더 거세게 내렸고 도로변에 선 은옥과 민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들은 은옥과 민지를 지나쳐 달릴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낡은 옷을 입은 노인과 아이는 그들에게 좋은 손님으로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빗물이 은옥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를 품에 안고 우산 없이 서 있는 은옥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은옥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 서러움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같은 것. 그 순간 은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서러움이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를,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한 복수가 아닌 호텔 업계 전체를 뒤흔들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휴대폰 화면 속 영상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상황을 목격한 손님이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흐릿한 화질에도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입은 노인과 어린 손녀가 비를 맞으며 호텔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무례한 직원들의 태도까지. 냄새 난다고 할머니 쫓아낸 H호텔, 인권 무시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하루 만에 3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호텔은 문을 닫아야 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 할머니였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 H호텔 측은 빠르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무근이며 서비스 지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것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영상 속 진실을 이미 봤으니까요. 그 할머니가 어떤 냄새가 났길래, 설령 냄새가 났다 해도 저런 식으로 대하나? 한 네티즌의 댓글에 1000개가 넘는 공감이 쌓였습니다. 도시 전체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H호텔은 이제 가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관광 가이드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른 호텔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게시물 아래 하나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사용자였지만
그 내용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분, 그냥 할머니가 아니에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더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누구신데요? 혹시 유명인? 알면 말해주세요라는 답글이 달렸지만 익명의 사용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고 언론사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뉴스 기자가 제보를 받고 H호텔 앞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고객 차별 논란에 휩싸인 H호텔을 찾았습니다. 호텔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설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비판의 중심에 선 직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냄새가 났다고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노인에게 무례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호텔의 존재 이유 자체를 망각했다는 사실을. 호텔을 향한 비난은 쏟아졌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사실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딘가에서 은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눈빛으로 말이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길로 번질지를.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호텔 업계 전체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H호텔 본관 최상층 회의실. 긴 테이블 주위로 10명의 관리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호텔 앞에 모여든 취재진들이 보였습니다. 호텔 총괄이사 김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약 취소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은 최악이고요. 홍보팀장의 보고는 차갑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민석은 인사팀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인사팀장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문제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뷔페 매니저 박지훈. 지훈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냄새 나긴 했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게 뭡니까? 다른 고객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거예요. 지훈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석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겁니까? 우리 호텔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그 순간 한 직원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누군가가 호텔 소유권 관련 서류를 들고 온다고 합니다.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준비하라고.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총지배인 김민석입니다.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민석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석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편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 검은 리무진 한 대가 호텔 옆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과 그 뒤를 따르는 노인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노인을 마치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에스코트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중년 여성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너무 과하게 하진 말자. 나 때문에 너까지 감정적으로 될 필요는 없어. 민정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호텔 사업의 본질을 잊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H호텔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긴급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특별 손님이 방문하십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준비하세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특별 손님이 바로 얼마 전 호텔에서 쫓겨난 그 할머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이 H호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H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럭셔리 호텔 체인들의 주요 투자자들을 위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지배인 김민석은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바로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 H호텔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원들이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분주히 움직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이는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노인이었고 그 뒤로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민석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H호텔 운영권 넘긴 거 아직 유효하죠? 순간 로비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몇몇 오래된 직원들이 노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렇습니다. 눈앞의 노인은 다름 아닌 고은옥 회장. H호텔 체인 지분 67%를 보유한 실소유주였습니다.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젊은 경영진에게 운영을 맡겼지만 여전히 최종 결정권은 은옥에게 있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날 알아보는군요. 은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함과 날카로움이 공존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은옥의 딸 민정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하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그 할머니가 바로 H호텔의 실소유주였다는 사실을. 은옥은 호텔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차 평범한 할머니로 변장하고 방문했던 것입니다. 민석은 단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은옥은 그저 조용히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도. 이제 H호텔의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이후 호텔 업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할머니 한 명이 일으킨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H호텔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는 전국 지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옥은 회의실 정중앙에 앉아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은 단순한 고객 응대 실패가 아닙니다. 은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호텔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민정이 옆에서 서류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어제 해당 직원들은 전원 직무태만 및 인격 모독 사유로 해고 조치되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야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은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전 지점 점검에 들어갑니다. 저 자신이 직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옥은 약속대로 전국 각지의 H호텔을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낡은 옷을 입고,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때로는 일부러 냄새나는 약초를 뿌리고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다양했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테스트하는 것. 서울 강남 지점에서는 휠체어를 탄 은옥에게 계단으로 가시면 더 빠르다고 말한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부산 지점에서는 외국인처럼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은옥에게 영어도 못하면서 외국인 행세하지 마세요라고 한 매니저가 퇴출되었습니다. 제주 지점에서는 심지어 고객님, 그 옷은 저희 호텔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직원이 즉시 짐을 쌌습니다. 호텔 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H호텔에 이상한 손님이 오면 조심해라. 그게 은옥 회장일 수도 있다. 한 달 동안 H호텔 체인 직원의 20%가 교체되었습니다. 갑질하는 직원, 고객을 차별하는 직원, 뒷담화하는 직원들 모두 예외 없이 퇴출되었습니다. 나는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직원 화상회의에서 은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의 본질을 잊은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존중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옥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국 각지의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은옥은 전국 지점을 다니며 직접 새로운 서비스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옷차림, 외모, 언어, 나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침은 모든 H호텔 로비와 직원 휴게실에 크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침을 어기는 순간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은옥은 강남 본점에서 직접 채용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보다 인성을 중시했고 외국어 능력보다 진심 어린 미소를 가진 지원자를 선호했습니다. 호텔리어는 스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은옥은 자주 말했습니다. 서울 본점 로비에서 은옥은 종종 수건 개는 것을 도왔습니다.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님들의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말렸지만 은옥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 모습을 본 직원들도 점차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서비스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부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청소는 끝났습니다. 은옥이 전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재건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호텔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존중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옥이 꿈꾸던 원래의 호텔 모습으로 말이죠.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H호텔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채용 프로세스였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이력서나 외국어 능력이 최우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인성 시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고객을 응대하는 역할극을 해야 했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은 노인,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 모든 상황에서 지원자들의 진정성과 인내심이 철저히 테스트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킬이 아닌 마음을 채용합니다. 은옥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 호텔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울 본점 고객센터에는 작은 메모가 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올 수도 있음주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하면 모두가 긴장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본의 한 여행 가이드북에는 H호텔에서는 은옥 테스트를 조심하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더 이상 호텔의 화려함만으로 평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H호텔은 가장 인간적인 호텔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라. 모든 직원은 매달 하루를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한 입장이 되어 호텔을 경험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호텔 시설을 이용해 보거나 눈을 가리고 호텔을 돌아다니며 시각장애인의 경험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은옥은 서울 본점 로비에 앉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녀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보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은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져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은옥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지단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아이로 자라거라. 호텔 업계는 H호텔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비웃던 경쟁 호텔들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물론 직원들의 행복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H호텔은 어느새 일하고 싶은 직장 1위에 올랐습니다. 이직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지원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진심은 결코 냄새로 가려지지 않는다. 은옥이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은 호텔업계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다른 호텔들도 하나둘 은옥의 철학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 서러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법이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H호텔 체인은 아시아 최고의 호텔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호텔을 화려한 시설이나 럭셔리한 분위기가 아닌 마음을 보는 호텔로 기억했습니다. 서울 본점 프런트 데스크 앞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설치되었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라. 고은옥 모든 직원들은 출근할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H호텔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진짜 서비스는 고객이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호텔 체인들도 하나둘 은옥의 철학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평가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시설과 서비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 지수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유명 경영 잡지는 은옥을 환대 산업의 혁명가로 소개했습니다.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은옥은 단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단순한 말에 많은 경영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이들이 잊고 있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호텔에서 쫓겨난 일은 이제 H호텔의 설립 신화가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 첫날에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자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과오로서 직원들은 때때로 은옥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날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은옥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화났지. 하지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꾸는 거야. 호텔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해 보이는 고객에게 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 손님이 바로 은옥일지도 모르니까요. 은옥은 이제 80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원래 미스터리 쇼퍼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때로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변장해서 직원들은 은옥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지만 결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게임의 룰이었으니까요. 민지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학교 방학 때면 할머니를 따라 호텔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은옥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진짜 보물은 항상 그 안에 있단다. 어느 날 한 외국 투자자가 은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이런 호텔 문화를 만들었나요? 은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먹으면 인생 전체가 향기롭습니다. 투자자는 당황했지만 통역사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은 삶의 경험과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은옥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호텔 이야기를 넘어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판단하는 법.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